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뉴욕 증시는 밤사이에도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다우지수 홀로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1%대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 브로드컴과 알파벳 덕분이었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선 사실 엇갈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적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로 갈수록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봐야 될까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조금 전에 마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25%가량의 하락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죠. 1%대의 상승률, 1.18%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기술주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가는 0.33% 강세로 시장을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리를 옮겨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홀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브로드컴과 알파벳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 밀고 알파벳이 앞에서 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부터 소매 판매 지표, 성장률 지표, PC 가격 지수, 이 물가 지표까지 정말 많은 지표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핀비즈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제가 엔비디아 주도주 자리를 내줄 차례인가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빅테크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그 쨍한 초록색이 주로 빅테크에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가 장중에 5%대, 아마존이 2%대, 알파벳이 4%, 메타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1% 안팎의 상승률 장중에 기록 중이었는데 M7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만 1.55% 내림세를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해 왔는데 지금 엔비디아 최근 들어 흐름이 조금은 부진하죠. 과연 주도주 자리를 다른 기업에 내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빅테크 관련해선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애플입니다. JP모건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I 업그레이드에 따른 아이폰 사이클이 강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한 서비스 매출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 부문 매출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애플의 성장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밤사이에도 하락을 했는데 조정 국면에 이로써 진입을 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다만 번스타인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크다라면서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밤사이에도 크게 올랐고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제프리스가 2025년의 톱 기술과 인터넷주로 알파벳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밤사이에 크게 올랐죠.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제시했고 가장 크게는 6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다고 어제도 머스트노 5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자율주행과 AI에 대한 정책들이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더욱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게 웨드부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와는 계속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연말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M7의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M7 장중에 엔비디아만 홀로 하락세였는데 종가 어땠는지 보시죠. 애플이 1.17%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밤 사이에 1%에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고요.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밤 사이에 1.68%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아마존 확인해 볼까요? 아마존의 주가는 2.41%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도 함께 보시죠. 3.55% 강세를 보이면서 200달러 선에 더욱더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메타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0.63% 강세로 마감했고요. 테슬라 밤사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무려 6.18% 상승하면서 주당 463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브로드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도달했고 이날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대를 더욱더 공고히 굳히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죠. 매수 의견 냈고요. 목표가 190달러 선에서 240달러로 제시했습니다만 장중 차트인데 장중에도 이미 25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향후 매출과 순익 성장세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다라면서 브로드컴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워낙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목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바클레이즈와 트루이스트도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바클레이즈는 205달러였고요. 트루이스트는 26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 종가 봐야겠죠. 브로드컴 밤 사이에 11.21% 상승하면서 주당 250.01달러의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3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주가 되겠습니다. 18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JP모건에서는 강한 실적이 기대된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전력들을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23일 개장 전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이 소식에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밤 사이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될 때 슈퍼마이크로는 퇴출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블룸버그의 소식이 있었죠. 자본 조달을 위해 에버코어 ISI의 도움을 받는다.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인데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셔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5.61%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밤 사이에는 좀 더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차익 시험 빠르게 나오면서 0.01%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무려 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8%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테마적 성격의 그런 이슈들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10만 7천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이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하튼과 같다. 고점에서 계속 매수할 것이고 언제 매수하든 정말 좋은 투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한번 살펴볼까요? 코인베이스 1.52% 강세로 마감했고요. 마라홀딩스도 한번 보시죠. 마라홀딩스 8%대의 상승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 더, 로빈후드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드론주도 조금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미 들썩이는 모습들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12월 13일을 기점으로 굉장히 들썩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한 언유주얼 머신스가 있었고요. 또 팔란티어와 레드캣 홀딩스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드론주 굉장히 강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캣 홀딩스는 현재 레딧의 유명한 이런 투자 관련 페이지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이 레딧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일명 밈 주식을 유발해냈던 주요 사이트이기 때문에 과연 드론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특히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레드캣 홀딩스와 언유주얼 머신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유주얼 머신스입니다. 밤 사이에는 17.93%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레드캣 홀딩스도 같이 보시죠. 26.97% 급등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흐름들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249%를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4.3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와 금 가격도 보시죠. WTI가 1%가량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대 이하로 나온 중국의 소비 지표에 좀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었죠. 시장 금리가 안정되자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FOMC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의 차익 실현 물량 빠르게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